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구출된 27살 김명수라고 합니다. 캄보디아에서 동양인 시신이 또 발견됐습니다. 이번엔 납치, 감금, 고문. 최근 캄보디아에서 끔찍한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제작진은 캄보디아 범죄 속에서 기적적으로 구출된 김명수 씨를 만나 그곳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금전적으로 어려웠던 시기, 친구에게 아는 형 A씨를 소개받았다는 김명수 씨. 그런데 첫 만남부터 A씨는 이상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동차 수출 사기를 같이 하자고 해서 저는 이제 그거는 너무 대놓고 수출 사기여가지고 이제 제가 안 한다고 하고 그날 안 가게 돼서 이제 빚이 6,500만 원이 생겼다라고 이제 협박을 당하고 있던 와중에 캄보디아를 갔다 오면은 이제 빚을 탕감해주겠다. 사기 행각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의 직장과 일상, 심지어 가족 사진까지 보내며 협박을 이어갔다는 아는 형 A씨. 협박에 지친 명수씨는 친구와 함께 캄보디아에 갔다 오라는 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캄보디아를 가는 과정부터 뭔가 이상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권도 제가 이제 캄보디아 가기 전에 티켓팅을 해준다고 해서 여권이랑 신분증을 달라. 그리고 거기 가서도 캄보디아인들이랑 그 결제를 할 때 너는 대리인으로 가는 거라서 가족관계 증명서랑 등본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며칠 전에 등본이랑 그 여권이랑 해서 친구한테 넘겼었죠. 신분증과 여권, 등본, 그리고 자신의 인상착의 등을 캄보디아에 전달했다는 친구 B씨. 명수씨는 뭔가 이상한 걸 느꼈지만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캄보디아로 도착한 다음이었다고 합니다. 그 공항 조끼 입으신 분 아줌마 한 분이 오셔서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사진을 저희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따라와라 이렇게 손짓을 하길래 비자 발급받는 쪽에 가서 저희 여권을 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더니 받아주시더라고요, 비자를.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의 사진을 미리 전달받은 공항 직원이 비자와 입국 심사를 모두 대신 받아줬다는 명수씨. 이후 그의 의심은 택시를 타고 호텔이 아닌 폐건물로 도착하면서 확신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제가 친구한테 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랬더니 친구가 잠깐만 기다려봐 나도 연락해볼게 라고 하고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오더라고요. 이제 문신한 사람 3명에서 내려서 누가 명의자고 누가 실장이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아차 싶었죠. 명수씨는 그때 친구가 자신을 캄보디아로 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배신감을 느낄 겨를도 없이 봉고차에 태워져 한 호텔로 도착했다고 하는 명수씨. 그는 아직도 그곳의 기억이 생생하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제가 제일 처음 갔던 드래곤 카지노 호텔이에요. 여기 지금 그 사진 보면은 입구가 카지노 호텔처럼 입구가 돼 있지만 사실상 오른쪽 구석에 보면은 위병소처럼 철문이 있고 경비복 입은 사람들이 총을 들고 있었고요. 제가 입었던 옷이랑 그 텔레그램으로 보냈던 사진이랑 저랑 맞는지 비교해보고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는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곧장 모든 물건을 뺏기고 협박을 당하며 자신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이상거래 신고로 통장이 잠기자 카지노 내부로 불려갔다는 명수씨. 이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에게 대본과 전화기를 주며 통장을 풀라고 했다는 조직원. 그러나 통장이 풀리지 않자 협박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등이 이미 찢어져 있었어요. 뭘로 맞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위에서 이제 커피포트로 물을 붓는 동영상도 보여주고 여잔데 검은 봉투에 쌓여서 얼굴만 나와 있는 근데 강가에 버려져 있는 사진도 보여주고 너도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런 식으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했었죠. 잔인한 협박 속에서도 그의 통장이 풀리지 않자 결국 쓸모가 없어진 그를 다른 단지로 팔아넘겼다는 조직원들. 그렇게 다른 단지로 도착한 명수 씨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무슨 도시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중국인들이 쓰는 편의시설, 그 음식점, 은행, 마사지 받는 곳, 미용실, 카지노. 제가 봤을 때는 못해도 거기에 한 1, 2만 명은 있지 않나. 그곳은 또 하나의 작은 도시와도 같았다는 명수 씨. 그는 그곳에서 수갑을 찬 채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2명이 더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05년생이고 커플이더라고요. 그 감시자라는 친구가 남자인 친구를 걷어차고 또 막 허벅지 발로 밟고 자기가 힘드니까 이 여자애는 너가 직접 때려라 라고 남자친구한테 지시를 하더라고요. 너가 제대로 안 때리면 내가 때릴 거야. 똑바로 때려 라고 해서 그 남자애가 울면서 여자애를 때리게 됐죠. 이제 그러다가 저도 이제 폭행을 당했는데 의자에 앉혀서 발톱이 뽑히고 이제 담배로 지지고. 지속적인 고문과 폭행, 명수 씨는 그곳을 말 그대로 지옥과도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단지에서 통장을 풀라며 준 핸드폰 덕분에 탈출의 희망이 생겼다고 합니다. 마지막 이제 그 시아누쿠빌에 이동하면서 저한테 핸드폰을 잠깐 맡겼었어요. 계속 통화를 시도를 해라 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단지에 들어갔는데 핸드폰을 안 받고 그냥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친구한테 바로 전화 한 통을 걸어서 지금 텔레그램 좀 깔아봐, 그리고 내 아이디 알려줄 테니까 채팅 좀 걸어봐 라고 해서 제가 캄보디아에 있다는 걸 처음 알리게 됐죠. 은행에 계속 전화를 해서 통장을 풀라며 준 핸드폰. 조직원들이 그것을 잊어버린 덕분에 한국에 연락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사관의 연락을 받은 명수 씨는 굉장히 분노했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연락받았을 때 되게 화가 났던 게 제가 어디 위치인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제가 피해 당한 거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감시당하고 있는 와중에 사실상 말이 안 되는데 감시를 당하고 있는 와중에 자신의 현재 상태를 찍어 보내라고 요청했다는 대사관의 황당한 말. 하지만 그는 그것이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사진을 찍어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위치만큼은 도저히 알 방도가 없어 꼼짝없이 포위펫으로 팔릴 위기였다는 명수 씨. 하지만 조직원의 작은 실수 하나로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우연인지 아니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키를 두고 나갔더라고. 그래서 상사님한테 동호수랑 이제 어디 호텔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기다리고 있던 상황에 갑자기 야 누가 너 찾는다. 방문을 여는데 오른쪽 팔에 태극 마크가 있더라고요. 아 대사관이구나. 그렇게 기적과도 같이 포위펫으로 팔려가기 전에 대사관을 만났다는 명수 씨. 그런데 대사관은 제발 꺼내달라는 그를 걱정하기보다 되려 그에게 이상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발 꺼내달라라고 했더니 하는 얘기가 꺼내줄 수는 있는데 그 이후의 상황은 알아서 해야 된다. 막막했어요. 한국에서도 신분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사진을 찍고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고 기다렸다가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영어도 못하고 캄보디아는 처음 와본 애가. 대사관의 무책임한 말에 그는 분노했지만 그럼에도 당시엔 나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고 합니다. 명수 씨는 남아있는 피해자들도 함께 구출될 것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냉담히 성인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구출 의사를 물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이제 물어보는데 감시자들이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쪽을. 그 피해자들은 이미 너무 많이 맞은 상태였고 그래서 그냥 거기 남겠다고 라고 해서 저만 이제 대사관으로 가게 됐죠. 직원들이랑. 감시자들 옆에서 진행된 피해자들의 탈출 의사 질문. 수많은 협박 속에서 몸도 마음도 지친 피해자들은 결국 남는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명수 씨는 남은 이들을 걱정할 겨를도 없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가면서부터 이제 제 핸드폰에 계속 텔레그램으로 연락이 왔어요. 너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처럼. 근데 이제 제가 대사관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들었던 얘기가 저한테 주소를 찍어주더라고요. 거기로 가라고. 나 여기 못 나간다. 나 그냥 여기서 자게 해달라 라고 했더니 대사관 직원이 그건 안 된다. 여기도 문을 닫고 나가야 되고 직원들이 출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대사관의 도움은 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캄보디아를 취재하러 온 방송국 PD들의 도움으로 한국까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는 명수 씨. 한국에 들어온 그는 곧장 경찰서에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 제 통장이 사용된 게 불법적인 걸 알고 있으니까 저 대포 통장 사용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수를 하게 됐는데 형사님들이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해주셨죠. 이후 가해자들은 잡혔습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감금하고 주범 신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명수 씨는 또 하나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형이라는 사람이 가해자라 인원을 특정을 해야 되는데
93년생 중에는 그렇게 생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도 사진을 봤었고. 후에 이제 형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형이 아니다. 99년생이다. 이거는 작정하고 그냥 너 속인 거다. 처음부터 그를 속이기 위해 접근한 두 사람. 그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명수 씨는 아직도 그날의 악몽과 후유증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저희 제작진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뉴스 보니까 대사관 도움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아무리 친한 친구든 안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동남아 쪽은 당분간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행이라고. 아직도 많은 피해자들이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문과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현재 캄보디아 사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피해자들의 구출을 지원하는 한편 정말 본질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대책을 간구해야 하지 않을까요?